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20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우리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그렇게 이제 두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조건부 서식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를 봤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죠. 자, 우리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해서 급여라는 그 CSV라는 요 파일이 있대요.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 보고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어라. 그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CSV라는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에 이제 외부 데이터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 삽입에 우리 맨 앞에 표에 보게 되면 우리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요 피벗 테이블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이제 사용할 거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바로 밑에 있는 연결 선택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기존 연결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걸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원본 데이터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우리 길버 커맨드 1급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엑셀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실전 모의고사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여러 개 파일이 쭉쭉쭉 떴죠. 그 중에서 우리 이제 급여라는 그 CSV요. 해서 우리 급여.csv 하고 써져 있는 거 요 파일을 선택해 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열기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 마법사 하고 3단계 중 1단계 하고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원본 데이터는 심표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첫 행에 이제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원본 데이터 파일의 유형을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뜨는데 우리 거는 이제 심표로 분리가 돼 있으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된 게 맞죠. 그리고 내 데이터에 머리글이 표시되어 있다.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 우리가 미리 보기를 봤더니 지금처럼 글씨가 싹 다 이제 깨졌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제 글씨가 깨져 나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글씨가 다 깨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여기서 지금 베트남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우리가 이곳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위에 봤을 때 윈도우 안시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글씨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윈도우 안시라는 거 요걸 이제 찍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이제 우리 한국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여기서 한국어 949 한국어 하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걸 이제 찍어도 돼요. 요걸 찍어서 지금처럼 글씨가 깨지지 않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기서 뭐 한국어를 선택해라 뭐 아니면 윈도우 안시를 선택해라 그런 지상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글씨가 깨지지 않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분기호가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심표로 분리가 돼 있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탭에 이제 체크 표시된 거는 체크 해제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심표 이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심표가 들어있던 그 위치에 이제 칸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심표 요거 찍어주고 다음 버튼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더니 각 열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서식을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을 봤을 때 성명이다, 근무팀이다, 직이다, 기본급이다, 식대다, 교통비다, 차량 보조금이다, 급여 총액이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열들이 있는데 이걸 다 가지고 오지 말고 성명하고 근무팀하고 직위하고 기본급 요 네 개의 열만 가져와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성명 가져가야죠. 근무팀도 가져갈 거고요. 직위도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기본급도 가져갈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거 식대부터 시작해서 급여 총액까지 얘네들은 안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대라는 거 먼저 선택을 해주고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교통비도 선택해주고 열 가져오지 않음, 차량 보조금 요것도 선택해두고 우리가 열 가져오지 않음, 급여 총액도 선택해주고 열 가져오지 않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4개의 열에 대해서는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고 우리는 요것만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고 이제 마침 버튼만 여기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고요. 그 아래쪽에 보니까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고 있죠. 우리 문제에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하시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곳에 우리가 이제 체크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는 이제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이제 지금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면 이제 과장이다, 부장이다, 차장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실제 값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게 이제 값 영역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 이 값들은 전부 다 뭐다? 기본급의 평균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값들의 표시가 돼 있는 거고요.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는 근무팀이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고 그 위쪽에는 직이다 해서 과장이다, 부장이다, 차장이다 이렇게 들어있죠. 그럼 직위가 이제 열로 사용되는 거고 행으로 이제 근무팀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니까 성명이다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성명은 이제 필터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필터가 하나 있고요. 행이 하나 있고 열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값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피벗 테이블이 들어가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교차하는 그 지점이요. 그 지점이 지금 A의 5번 셀이죠. 해서 우리가 A의 5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는 우리 A의 5번 셀이다 해서 A의 5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A의 5번 셀부터 우리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성명하고 근무팀하고 직위하고 기본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필터다, 행이다, 열이다, 시그마 값이다 쭉쭉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성명이라는 거요. 성명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필터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근무팀이라는 거 요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에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직위는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열에다 갖다 놔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급은 우리 시그마 값으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대요. 근데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 값들은 우리 기본급의 평균 값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걸 보면 합계로 만들어졌죠. 요거 이제 평균값으로 좀 고치자고요. 그러면 기본급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임의의 데이터를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평균으로 이제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기본급의 평균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선택해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도구하고 이렇게 이제 메뉴가 생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문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를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주세요.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죠.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직위 필드 중에서 과장이다, 부장이다, 차장 요 세 개만 표시가 되도록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직위 필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열로 사용된 거 요걸 보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에는 과장이다, 대리다, 부장이다, 사원이다, 차장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개의 직위가 나왔는데 과장, 부장, 차장 요 3개만 표시하래요. 그러면 직위에서 우리가 목록 단추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과장, 부장, 차장 그 3가지 빼고 나머지는 체크 표시를 해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해서 과장이다, 부장이다, 차장 요 세 개만 체크 표시가 돼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과장, 부장, 차장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 다음 지상 보니까 기본급 필드의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은 각 필드 설정의 셀 서식 그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지정 그 범주를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 붙이고요. 그리고 숫자 뒤에다가 원이라는 이 문자, 이 글씨가 이제 표시되도록 지정해라.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천 하고 이렇게 이제 실제 데이터가 만약에 들어 있다면 그때 지금처럼 천원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기본급이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임의의 데이터를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갓필드 설정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갓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갓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해서 문제 시킨 대로 갓필드 설정에 들어갔고요. 거기서 이제 표시 형식 바꿀 거예요.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렇게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그 범주를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 범주 중에서 우리 사용자 지정 맨 밑에 있죠. 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한 다음에 지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우리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붙일 때는 샵, 샵샵샵 요거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원이라는 글자를 붙일 거니까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원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기본급에 대해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싹 다 들어갔고 숫자 뒤에 이제 원이라는 글자도 다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도록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우리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 보면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둘 다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때 이제 행의 총합계는 표시가 안 되게 해라. 그 얘기는 열의 총합계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벗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고 이 디자인의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총합계를 표시를 할 건데 그때 이제 열의 총합계만 표시해 주세요. 요걸 이제 찍어주면 행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던 행의 총합계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밝게 21번 그걸 적용시키래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피벗 테이블 스타일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자세히라는 거 요거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피벗 스타일 밝게 21번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우리 밝게 중에서 피벗 스타일 밝게 21번이요. 얘가 지금 17번이죠. 그 옆에 게 이제 18번이요. 그 다음에 19번, 20번, 여기 있는 게 이제 21번이요. 해서 피벗 스타일 밝게 21번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은 그랬습니다.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 옵션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행머리글, 열머리글, 줄무늬 열 요 세 개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행머리글, 열머리글은 이미 선택이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줄무늬 열 요것만 이제 추가로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전부 다 이제 완성을 시켰는데 피벗 테이블이 전부 다 이제 완성이 됐으면 우리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내가 작성한 거랑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필터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주고 이런 제목들도 싹 다 이제 확인해주고 행이다, 열이다, 데이터다 해서 싹 다 전부 다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 보니까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 좀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 되겠죠.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래요.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B의 3번부터 B의 12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B의 3번부터 B의 12번이다. 그럼 지금 이 날짜, 판매 날짜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서
중복값이 있대요. 중복값에 대해서 빨강 텍스트 요 서식이 이제 적용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중복된 그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있죠. 또 중복된 데이터가 4월 14일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빨강 텍스트 그걸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의 내용을 이제 전부 다 범위를 지정해주고 우리 홈에 보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이 조건부 서식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셀 강조 규칙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그때 이제 중복값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거니까 맨 밑에 우리 중복값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중복값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복값하고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중복된 값에 대해서 적용할 서식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서식만 지정해 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찍어서 빨강 텍스트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요 데이터 중복된 그 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빨간 텍스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조건부 서식 끝이요.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이제 시나리오 기능을 이용하래요. 시나리오 기능을 이용해서 단가라는 게 i의 3번, i의 4번 셀에 들어있대요.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에 단가가 지금 2,300원이다, 1,800원이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이제 변동을 할 때 1월 9일에 그 판매액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이 판매액이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단가는 2,300원, 1,800원 그렇게 들어있는데 이 단가가 2,500원, 2,000원으로 그렇게 이제 증가를 했을 때 또 2,100원, 1,600원 이렇게 이제 감소를 했을 때 그때 이 판매액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래요. 이렇게 이제 우리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제일 처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이 시나리오 문제에서 이름 정의하는 그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거 먼저 봐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는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없죠.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바로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에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여기는 이제 이름 정의하는 게 없으니까 시나리오 이제 바로 만들어 보자고요.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보게 되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죠. 이 가상 분석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시나리오 관리자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시나리오 1번이다 2번이다 해서 두 개를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추가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시나리오 이름 써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단가 증가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여기다 이제 단가 한 칸 띄고 증가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변경셀이요. 그때 이제 우리는 단가가 이제 i의 3, 4번에 들어있는데 그 단가를 이제 변동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가가 들어있는 그 셀이요. 그 셀, i의 3, 4번 셀, 요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그때 값을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뜹니다. 현재 값이 2,300원, 1,800원인데 얘네들을 이제 2,500원으로 그렇게 이제 증가를 시키래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2,500 하고 써주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2,000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 거니까 또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추가 버튼 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추가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단가 감소요. 그래서 단가라고 쓰고 한 칸 띄고 감소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이름 써주고 그때 이제 변경셀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 때 그때 요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을 입력해라 떴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2,100원, 1,600원으로 이제 감소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2,100원 하고 써주고 그 밑에 칸에 내려가서 이제 1,60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시나리오 둘 다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추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둘 다 만들었으니까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단가 증가다, 단가 감소다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시나리오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약 단추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요약 단추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보고서의 종류를 선택해라 그렇게 뜨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나리오를 요약해서 볼 거니까 시나리오 요약 요게 이제 선택이 돼 있으면 되고 그때 그 단가가 이제 각각 2,500원, 2,000원으로 아니면 2,100원, 1,600원 그렇게 이제 변동이 될 때마다 우리는 이 1월 9일에 그 판매액 이 두 개의 판매액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걸 볼 거예요. 지금 결과셀에 이것들이 다 잡혀 있죠. 그래서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우리가 판매액 1월 9일 거 요 두 개 셀이요. F의 3, 4번 셀을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는 지금처럼 그 해당 셀의 주소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가 증가다, 단가 감소다 해서 이제 시나리오 이름이 이렇게 이제 뜨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값은 2,300원, 1,800원인데 그때 판매액은 이만큼이다. 그리고 단가가 증가가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 판매액은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되고 그리고 단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감소가 되면 그때 이제 판매액은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나리오가 작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시나리오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뭐 크게 딱히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